내 모든 영혼은 미국을 다시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2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취임식은 역대 취임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취임식 때마다 공원과 거리를 가득 메웠던 인파는 자취를 감추었고 한정된 축하객들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17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명령에는 파리 기후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 복귀, 연방자산 내에서 마스크 사용 의무화,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시행된 행정명령으로는 100일간 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당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자 중국과 일본은 예상보다 울상을 짓고 있고 한국은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웃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같은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지우기를 시작했지만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바이든 내각은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그동안 트럼프의 중국 강경책을 옳았고 미국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바이든과 가장 빨리 만나겠다고 했지만 좌절되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방미를 통해 바이든과 제일 빨리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하며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며 지지율이 바닥을 친 스가는 외교 분야에서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스가는 가장 빨리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을 만나 정상회담을 열고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의 핵무기로 일본 방위를 막는다는 이른바 핵우산 제공을 명기하려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 대통령이 취임 후에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 순서에 각국에 대한 중요도가 반영된다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스가의 야심찬 계획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바이든이 스가의 방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바이든은 올해 80세로 고령이어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스가가 백악관에 제일 먼저 가서 관계를 과시했던 장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크크 코로나 불안해서 일본하고 먼저 만나겠냐. 올림픽 여는데 협조해달랄까봐 킥했나. 바이든이 대통령에 오르며 국내에서는 과거 친일적인 민주당의 행태에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유리한 상황도 있으며 앞으로 얻어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트럼프가 500%를 인상해달라고 했던 방위비입니다. 지난해 방위비 협상은 계속적으로 결렬되며 최종 13% 인상으로 협상되었으나 이 또한 트럼프가 끝까지 50%를 올려달라고 우겨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시 한국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13%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방위비 4조 원을 아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앞세운 바이든 친환경 정책의 최대 수혜 업종은 2차 전지와 수소 전기차 분야라면서 여기에 청정에너지, 도시 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등 우리에겐 기회 요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5G,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봉쇄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사이익을 보았던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올해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수천조 원대의 뉴딜 프로젝트에서도 중국보다는 한국의 소재 부품 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기아차가 F카를 만든다는 소식은 양국 협력의 성과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백악관 문고리 권력에 배치되었다는 2명의 한국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총괄은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 소속인 한국계 데이비드 조가 맡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지난달 초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바이든의 경호총괄로 선발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도 경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성공적으로 경호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수여하는 우수 공무원을 위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비밀 경호국에서 백악관 일대 보안기획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으며 내부 동료들에게도 최고의 요원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1995년 백악관 비밀 경호국에 들어갔고 한국계 및 아시아계 출신으로는 비밀 경호국의 첫 주요 고위직으로 선출되며 이후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데이비드 존은 한국어에도 능통해 2017년 트럼프 방한 등 한국에 올 때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과 소주를 함께 마시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경호처는 만들어질 때 백악관 비밀 경호국을 벤치마킹 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경호처를 K경호라고 부르며 경호 영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데이비드 조를 통해서 양국 경호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지며 국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조 외에도 새 백악관에는 또 다른 한국계 인사 진아리가 합류합니다. 진아리는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일정 담당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진아리는 한국에서 태어나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자랐고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합류 전까지는 바이든 재단의 선임정책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바이든 여사의 군인가족 지원 사업 등을 도왔습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밑에서도 백악관 법무실과 인사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일하는 2명의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번 미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국 의원 4명이 당선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AP통신은 시위대가 난입해 폭동을 일으켜 난장판이 된 미국 의회를 청소하는 한 의원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미 연방하원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의원이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의사당 경호 인력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료 의원 톰 멜리노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1시로 기억되는데 경호의원 2명이 있었고 뭔가를 치우는 다른 한 사람을 봤는데 앤디였다. 청중을 위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다. 가슴이 저미는 순간이었다. 앤디 김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진이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하여 한국 어머니에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증거라는 댓글을 봤는데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앤디 김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훼손된 의사당의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계 이민 1세로 뉴저지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시카고 대학교를 졸업한 앤디 김은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9년 9월 이라크 전문가로 국무부에 첫 발을 디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앤디 김은 국무부 보안 담당 부서로부터 한 번 더 관련된 사안은 담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원래 중동 전문가로서 한 번 더 관련된 사안을 맡을 생각도 없었지만 국무부에서 내가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국무부에는 브라질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브라질 출신도 있었고 독일 문제를 다루는 독일 혈통도 있었다며 그런데 국무부 보안 담당 부서가 나에 대해서만 선을 긋고 나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그는 국무부를 떠나 미국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뉴저지주 하원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앤디 김은 본인의 역할과 소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미 발전을 위한 가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한국의 인재들은 미국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